우리 중학생들 이제 면접 보러 갈 때요. 1단계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면접을 가는 거죠. 옆에 있는 친구는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 난 붙었어요. 기뻐야죠. 즐거워야죠. 대학교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 똑같습니다. 1단계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요. 쫄지 마시고요. 즐겁게 가세요. 즐겁게 가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계속 밝은 표정과 밝은 미소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웃고 있냐고. 그럼 얘기하면 되죠. 1단계 통과됐고 오고 싶은 대학교에 와서 생기부에서는 보여주지 못한 나의 모습을 더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즐겁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즐거운 마인드를 가져가셔야 돼요. 면접 유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인성 및 적성에 대한 면접, 그다음에 서류 기반의 면접, 제시문 기반의 면접, 상황 기반 면접이 있어요. 서류 기반이 보통 우리 이제 그 중학생들 고입 면접이 이쪽입니다. 생기부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아이에게 물어보겠죠. 이건 뭐 한 거니? 얘는 왜 한 거니? 여기는 너가 뭘 배웠니? 어떤 걸 느꼈니? 등등등을. 그래서 답변을 드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되게 단순한 실험 중에 하나인 바나나 DNA 추출 같은 거. 근데 그 실험 과정을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아시니까. 매년 보던 거니까. 우리 특히 일반고 학생들 대학교 원서 썼을 때, 좀 갔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고 입장에서는 되게 깊게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뭐 베이지 정리 같은 것들, 막 오일러, 테일러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내용을 되게 막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얘를 왜 내가 공부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접이 서류 기반 면접. 그다음에 이제 일부 학교들은 대학교들입니다. 보통 대학교 자체적으로요. 문항 자체를 좀 미리 공개하기도 해요. 우리는 이번에 이런 것들 물어볼게요 라고. 보통 경기권 학교들이 많이 그렇게 합니다. 내신 한 3등급,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제시문 기반의 면접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뭐 서류 기반에 있는 면접을 봤을 때 충분히 그 아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시 문제를 주고 얼만큼 준비해 왔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들은 몇 군데가 있죠. 연세대학교는 이번에 이제 제시문 기반에서 면접을 폐지하고 최저학력을 설치했습니다. 제시문 면접들은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줍니다. 우리 하늘고도 마찬가지로 문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고도 문항을 주고 있죠. 그 문항을 갖고서 아예 역량을 평가하는 거예요. 역량을 평가하고 그 문제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근거로 어디에다가 바탕을 둬서 풀었는지, 그리고 얼만큼 논리적인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은요, 좀 폭넓은 지식이 필요해요. 인문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수학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황 기반 면접은 현재 의대가 많이 하고 있고요. 2028년도부터 현재 중3 아이들부터 서울대학교가 MMI를 기반으로 해서 면접을 좀 추가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여러 개의 방이 있어요. 한 4개, 5개 방이 있고 각각의 방마다 가면은 상황을 던져줍니다. 이런 상황일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하겠니? 보통 그 순발력도 많이 보고요. 판단력도 많이 보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큼 이 아이가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 입장에서 뭘 물어보는지까지를 보고 싶은 그런 면접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문제들이 이제 의대 쪽에서 나오는 게 출산 중에 뭐 산모 또는 아이를 선택해야 돼. 넌 누구 선택할래? 이런 것들 보는 게 되겠죠. 가끔 가다가 면접에서 뭐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고 해서 좀 독특한 답변, 참신한 답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문제였죠. 나 혼자서 이제 2인승 차를 끌고 가는 길에 중간에 버스 정류장에 내가 뭐 존경하는 분하고 내 이상형하고 그다음에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있는데 누굴 태울 것이냐. 그럴 때 그 당시 유명했던 답변이 존경하는 분께 내 차를 드리고 위급한 환자를 태워서 보낸 다음에 나는 이상형과 함께 뭐 버스를 기다리겠다. 막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애들이 나도 그런 답변을 하고 싶은 거야. 참신한 답변 막 이런 것들. 근데 굳이 그렇게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평이한 답변도 본인의 생각을 정확히 말씀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한양대학교 얘기였죠. 한양대학교에서 문제가 뭐였냐면은 한양대학교 운동장에다가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패널을 설치할 건데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느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하고 그걸 따라서 이제 패널이 돌아가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많이 답변을 했습니다. 한 학생이 한양대학교를 적도로 옮긴다라는 답변을 했어요. 근데 그게 맞긴 맞죠. 적도로 한양대가 가면은 거기서 가장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뭐 교수님들이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우리가 품기에는 너무나 큰 학생이다 라고 해서 뭐 탈락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그런 얘기들이 돌고 돌아요. 기억하실 거는 너무 그렇게 독특하고 참신하고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순간적으로 내가 떠올라서 한다면 모를까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예전에 서강대 학생 뒷주머니에다가 서강대 깃발 들고 뽑고 와서는 면접 끝날 때 그 깃발 빼서 흔들려서 탈락했고요.
그다음에 그 종종 그 운항과 여학생들 면접실 입장할 때 이렇게 팔 벌리고서 이륙합니다 하고 들어왔다가 교수님들이 회항하세요 해가지고 나간 학생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막 너무 그런 걸로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편하게 하라고 했다고 정말 편하게 하면 안 됩니다. 준비해 가야 되고요. 그 시간만큼은 좀 본인이 좀 꾸밀 필요성이 있어요. 일단 면접을 보러 갈 때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인드입니다. 웃어야 돼요. 즐겁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가야 돼요. 시간이 다 돼갔을 때 가면 힘들어요. 보통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똑같은 안내문이 나옵니다. 주차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라고. 대중교통에서 가까운 학교도 있지만 먼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다 이제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만약에 면접 입실 시간이 9시라면은 한 7시 반 정도 도착한다는 느낌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덜 막히고 주차할 때도 있습니다. 또는 멀리 있는 곳이라면요, 전날 내려가서 이제 뭐 숙박할 수 있는 곳을 구하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 때 내가 가급적 스트레스라든지 걱정거리가 없는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면접을 좀 부드럽게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특히 우리 중학생들이 어른들과 면접을 보는 게 처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돼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긴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상을 씁니다. 절대 안 돼요. 나를 평가받아야 되는 자리에서 내가 인상을 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인상 쓰면 안 되고 계속 웃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좀 그 시니컬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좀 고독해 보이고 혼자 스스로 좀 이제 뭔가 고민하고 있는 뭐 그런 걸 좀 좋아하는 건지 자꾸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웃으면서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인 예의가 필요합니다. 일단 자세가 바른 자세가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자세가 보통 이거예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선생님 수업하는 거 구경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려고 준비해서 팔짱 끼고 앉아있거든요. 면접 때 그럴 일은 없겠죠. 면접 때 다리 꼬면 안 되고요. 다리를 떨어서도 안 되고요. 바르게 앉아야 되고, 어깨도 펴고 허리도 펴고 목도 쭉 빼고, 거북목이랄지라도 자꾸 신경 써가지고 좀 더 최대한 바른 자세로. 왜냐면은 면접 보는 분들이, 물론 뭐 선생님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위탁 사정관분들도 뭐 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예의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를 바르게. 시선 처리, 저는 뭐 아이여가지고 극 아이여서 시선을 못 맞춰요 할 수도 있는데, 코를 보던지 아니면 뭐 턱을 보던지 뭔가 그쪽 분들을 봐줘야 돼요. 물론 그분들은 나를 안 볼 수 있습니다. 면접관 분들은요, 나를 안 보고, 한 분은 그냥 정말로 교수님들 중에서도 있고 학교생분들 중에서도 계시긴 했는데, 그냥 아이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딴 데 보시거나 이렇게 좀 살짝 뒤로 누우셔서 편하게 듣고 있는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계속 이제 웃어주시면서 눈도 맞춰주시고 리액션도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니까 계속 뭔가 쓰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실 텐데, 나는 그분들을 각각 계속 쳐다보면서 시선도 계속 마주쳐주고 계속 웃어도 드리고, 말씀하실 때는 끄덕거리기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당한 제스처, 손짓이죠. 너무 이렇게 현란한 친구들이 있어요. 외국 분들 보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말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가서 좀 올라갔으면은 다시 데리고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무 부산스럽지 않게 진행해야 됩니다. 특히 면접 볼 때 앞에 계신 분하고 나하고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입술 뜨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입술 뜨는 친구들, 고학생들 다 보입니다, 눈에. 그다음에 제스처 하다 보면 손톱이 보이는데 여기 뜨는 친구들, 이렇게 이거 있죠? 예, 못하게 하셔야 돼요. 면접 보러 오기 한 달 전부터는 계속 거기다가 이제 장갑을 끼고 있건 아니면 이제 약을 바르시건 간에 어쨌든 간에 못하게 막으셔야 돼요. 특히 입술 뜯는 아이들, 엄마 한 번 이렇게 뜯는데 안 뜯으면 여기 뭐 까끌까끌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면접 볼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말투 공손해야죠. 공손하게 착한 아이로 그 시간 동안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밈이라든지 아니면 은어, 비어, 소고 같은 것들, 그다음에 줄임 언어들 가급적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이들이 좀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것들은 밈이 되다 보니까, 유명해지다 보니까 많이 쓰는데, 가급적이면은 안 쓰도록 그 시간 동안만큼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웬만하면은 평소로 준비해서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내 답변을 마무리하는 거. 중간에 말을 끊어가지고 말을 흐리던지 끝까지 처리를 못하게 되면은 안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어른들이 아이의 말을 듣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좀 미리 세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답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답변할 때는요, 항상 결론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뭐 한 거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거는 어떤 걸 한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거기에서 뭐를 깨닫게 되는, 배우게 되는, 그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뭐 계기가 되었던지 기회가 되었던지 그런 게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나나 DNA 추출 같은 거는 단순하잖아요. 사실 아스피린
되게 단순합니다. 뭐 붕어회부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히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그 내용들은 가급적 축도를 하고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그 과정 중에서 있었던 갈등 관리, 그 과정 중에서 내가 느낀 점들, 배운 점들,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필요합니다.